네, 딱 2년 전 오늘이었죠.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평화의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했었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북미 협상은 멈춰섰고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신병과 관련해서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발단부터 보면 김정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 생일인 태양절, 네.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이죠. 그때 할아버지 참배하지 않았다. 예. 이거 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판단. 저도 뭐 그 상황을 보고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는 봤습니다만은. 예. 근데 그런 판단을 근거로 대북 매체에서 뭐 기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대북 매체에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북 소식통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묘양산에 김정은이 있는데 수술을 받았고 지금 그 수술을 한 뒤에 그 회복 중이다. 예. 근데 통치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여운을 좀 남겼는데 그걸 CNN에서 보도를 해서 CNN은 전 세계 매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대북 소식통인데 상당히 좀 신빙성이 별로 없는 예. 그거를 세계적인 뉴스로 냈고 그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굉장히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부가 아무리 동향을 봐도 특이 동향이 없다고 NSC에 청와대 NSC에 예.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NSC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공신력 있는 대북 소식에 대해서는 훨씬 정통한 이 판단할 수 있는 그 회의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방부에서는 한미 연합을 통해서 미국의 국방부와 긴밀히 연락해서 정보를 얻고 위성 정보까지 얻고 예. 외교부는 또 미국의 국무부하고 연결해서 미국의 정보까지 다 합하고 우리 국정원은 휴민트는 세계 최고고 그런 기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별 특이 동향 없다.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상설의 근거가 묘양산에 있다는 건데 묘양산이 아니라 원산에 있거든요. 예. 그럼 처음에 기본적인 보도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상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북한의 비상체제가 가동돼야 되는데 그런 동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이거 내가 며칠 안 나오니까 전 세계가 들끓네. 그럼 좀 지켜보자. 이럴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나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적절히 나갈 시점을 지금 찾고 있지 않을까. 네. 단지 제가 수술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술 정도를 하고 또는 무릎 치료 같은 걸 하고 무릎 치료만 해도 절름절름거리잖아요. 2014년에도 절름거리고 나타났지만 다시 나타나면은 자기 체신이 깎이니까 요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력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신변 이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네.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판문점 선언 2주년입니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가 모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지난 2년 전 오늘 참 정말 감격의 날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미국이 북한을 뭐 타격하느니 완전히 파괴하느니 막 그러고 막 화염과 분노 막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굉장한 노력을 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는 결단을 이끌어냈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사를 교환하면서 트럼프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의 선물을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안겨주고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평양에 가셔가지고 남북 간의 군사 합의서도 하고 그래서 재작년 한 해는 굉장히 남북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완전히 정착하나 보다 이렇게 싶었죠. 예. 그런데 결국 이것이 지금처럼 이제 정치상스러운 건 작년 2월 말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에 김정은과 트럼프 두 사람이 회담에서 성과를 못 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평화의 봄을 다 가져온 결정적인 주역이었는데 거기서 평화를 하라고 안내까지 해줬더니 합의를 못 본 거거든요. 근데 예.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우리더러 뭐 대미 의존이 높다 그러면서 자기는 트럼프를 탓해야지 왜 우리 대한민국을 탓합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당국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다음에 뭐 첨단 무기를 들여온다. 대미 의존이 심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서 자기가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하는 거를 막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든지 아니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사실상 막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가 아주 틀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고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내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간 것도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자칫하면 내가 걸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피신하라 그래서 원산에 갔을 가능성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방역 의료 보건 협력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간다면 비록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이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에게 진정한 친구로서 도움도 주고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회복해 간다면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협력 분야를 좀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네. 핵심은 역시 그래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네. 나머지가 술술 풀려나갈 텐데 네. 거기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북미 간에 작년 2월 말에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의 오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국내 정치적 계산 이게 엇갈려 가지고 안 된 거거든요. 김정은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1단계 자기가 원하는 1단계 영변액만 포기하면 뭔가 상당한 제재 완화를 해줄리라고 생각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너네보다 경제력이 600배나 앞서고 군사력으로 봐도 우리 핵무기 5,000개고 너넨 기껏까지 20개인데 내가 너한테 쉽게 양보하냐 이래가지고서 그냥 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타협 안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 성과가 되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득이양양하고 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서글픔을 갖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을 다독거리냐고 1년을 소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만능론에 입각해서 제재를 하면은 김정은은 항복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금년 말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재선돼도 4년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김정은은 36살이에요. 아직도 50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어렵지만 버틴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남북 간에 진정으로 협력하고 미국도 협상장으로 끌어낼 테니까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고 설득하고 미국에게는 제재 만능론 어림도 없다. 김정은은 지금 수십 년을 앞을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어렵다고 핵을 포기하냐. 따라서 지금 재선을 위해서나 여러모로 볼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이제는 제재를 조금 완화해 가면서 비핵화로 나갈 단계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에 대한 설득을 적극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그 남북 관계 개선을 막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하듯이 남북 관계는 미국의 눈치를 이제 물론 한미 간에 조정은 하겠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런 식으로 가진 않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총선에서 여당이 굉장히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정부를 지지할 때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조금만 힘을 낸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내고 트럼프 대통령도 끌어내서 다시 정상회담 또는 북미 실무회담 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북미 협상이 지금 문제고 트럼프 재선 가도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그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서 어떤 북핵 문제를 좀 진전시킬 그럴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가능성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친서도 교환되고 사실 김정은도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친서도 보내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김정은도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19 이 사태 초반에는 미국은 안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만만했고 네. 근데 코로나19가 미국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고 하루에 뭐 기자회견을 뭐 2시간씩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또 조 바이든은 절대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지사, 민주당 지주지사들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요. 따라서 트럼프가 지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가 뭔가 김정은과 한번 세계적인 이벤트를 다시 할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는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자기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이제 만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조심해서 가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 안 좋은 거는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좀 좋아야 이게 북미 간에도 네. 이게 진전이 되는데 미중 관계는 계속 코로나19 때 더 관계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대 반 조금 그 가능성이 없는 거 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북미 협상을 추동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랄지 지금 어떤 그 추진력, 실행력이랄지 이런 건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대북 제재도 그런 와중에 남북 간의 그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가 우리가 북한보다 43배 앞섰는데 그간에 53배 더 격차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1인당 북한 사람들보다 27배의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보면 53분의 1로 추락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평화와 지금 한국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든지 안정화시켜서 대북 협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의 활력도 살리고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면 대결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전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핵과 미사일 그리고 특수부대 이런 몇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서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경협을 통해서 북한에게도 약간의 이득을 주지만 우리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고 한국 경제도 살리고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적극 설득해 간다면 남북관계가 열리고 북미관계도 열려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화통일을 이루진 못하겠지만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을 수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은 굶어 죽어도 체면이 손상되는지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가 거의 신적인 존재니까 김정은 자기의 체면에 누가 된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서 지금 코로나19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하더라도 체면을 손상한다 그러면 지원을 안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쌀 지원 5만 톤 한다 그랬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뭐 80만 톤 한다는 설이 있고 그러니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확실하진 않지만 10만 톤 이상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5만 톤보다 한 10만 톤 적어도 아니면 20만 톤을 주든지 했으면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거를 너무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가 같은 민족에게 지원받는 체제다. 그러면 체면이 깎이잖아요. 따라서 코로나 방역 같은 것도 협력을 한다. 이래서 사실상 도와주고 북한에게 실리가 가고 체면만 지켜준다면 김정은은 딴정을 피면서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특사를 보내서 이럴 때 원산에 있다 그러면 특사. 우리 국정원장님 같은 분을 원산에 보내서 이럴 때 특사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사를 보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